젠더 이제 관련돼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다고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제일 흔한 잘못된 정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트랜스젠더 스포츠 이런 거거든. 트랜스젠더 애틀릿들이 어느 쪽에서 뛰어야 되냐, 그리고 모두가 의견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하는 미스인포메이션은 생물학적 남성인데 스포츠에서 도태돼가지고 성전환을 해서라도 우승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미스가 많거든. 그거는 정말 통계적으로 헛소리야. 트랜스젠더로 산다는 건 진짜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트랜스젠더로 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파트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인 척을 해서 스포츠 상을 받아가려고 한다. 이런 그런 하나의 그 망령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랜스젠더로서의 복잡한 삶을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하다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느껴지는 거구나. 실제로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특히 미국 내에서 이슈가 됐던 애틀릿들이 몇 명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실제로 트랜스젠더였던 거야. 근데 운동을 하는 거였던 거고. 통계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사람도 되게 드물거든. 애틀릿이라는 작은 그룹과 트랜스젠더라는 작은 그룹의 접점은 진짜 적어.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들 맨날 뉴스에 내보내고 하면서 fear mongering을 좀 하는 거지.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이 스포트라이트 받기가 쉽죠. 골 때리지. 맞아. 골 때리지. 제일 유명했던 그 수영 선수 있어. 그 사람도 우승은 많이 못했어. 근데 기록이 개인의 순위가 팍 뛰어서 막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지. 이 사람도 우승은 많이 못했어. 내가 말하는 미스인포메이션은 그래서 하나의 어젠다를 위해서 몇 개의 사실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지. 아니면은 부풀리거나 그런 게 진짜 많아. 냉전 시대 때 미국에 맥카티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맨날 공산당들이 미국을 먹을 거다. 막 그 레드 스퀘어라고 해 그거를. 공산당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든 전복할 거다.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깜빵 갔다 온 아티스트도 되게 많고 일반인도 많고 그래. 거기에서 또 하나 있던 다른 마녀 사냥 중 하나는 그 라벤더 스케어이라고 치면 나오거든. 라벤더 스케어이 뭐냐면은 보라색이 옛날부터 그 성소수자 색이었거든요. 네. 라벤더 망령 이런 거야. 게이들이 공산당일 확률이 높고 인마들이 너희네 애를 세뇌시키고 잡아가고 자기들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루머 혹은 의혹 생성이 되게 많았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막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느끼는 건데 한 6, 70년대는 진짜? 막 내 새끼 지켜야지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런 게 misinformation 택틱인 거지. 약간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퀴어 문제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서 주적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란 사회에서는 그 주적이 10년 주기로 새로 생겨. 2000년대에는 이슬람이었지. 9.11 테러가 워낙 임팩트가 컸으니까 2010년부터 한 15년 그 주적이 게이 메리지였어. 한국도 우파 쪽에서는 북한 쪽을 이제 많이 그렇게 어젠다를 세우려고 하고 또 좌파 쪽에서는 일본을 또 그렇게 어젠다를 세우려고 하고 그거는 그냥 현대사회가 굴러가는 방식 중 하나겠지.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그 면을 항상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트랜스젠더 관련 퀴어 관련된 문제는 이게 얼만큼 까다롭고 얼만큼 힘든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인지 상상할 수도 없게 힘드는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성이나 퀴어 관련된 문제에서. 요즘에 미국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는 그 puberty blocker? 2차 성징 막아주는 게 있어. 그게 옛날엔 굉장히 범용적인 트랜스젠더라는 하나의 그 스퀘어를 만들기 전에는 이걸 언제 많이 줬는지 알아? 한국에서는 애들이 키 더 크기 원해서 2차 성징을 늦추려고 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해. 2차 성징이 시작되면은 bone growth가 약간 더뎌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puberty blocker 처방 많이 하거든? 성조숙증 때문에 처방하는 것도 늘었어. 성조숙증도 실제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2차 성징을 막으면 키가 더 큰다고요? 성장 호르몬이랑 2차 성징 막는 호르몬을 막 같이 달라 그래. 그러면 줘. 그냥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진짜 장기적인 문제가 없거든. 근데 그게 하나의 무기화되면서 서구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 한 10년 미성년자 사이에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늘었어 많이. 실제로 누군가는 느는 페이스를 기하급수적이고 이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막 아니지 이 사회적으로 더 오픈한 문제가 됐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비저빌리티가 늘어나서 용기 내서 커밍아웃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거에 대한 본질은 아직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이 헛바람이 들어서
헛소리 하는 거다. 이런 앵글로 접근한 사람이 많아. 미국의 우파 쪽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퓨버티 블라커조차 막는 거야. 근데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퓨버티 블라커를 조기에 복용을 해서 더 늦은 나이에 성전환을 시작하면 삶의 장기적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야. 그 퓨버티 블라커를 하고 그러면은 영구적인 그 2차 성징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전환도 조금 더 만족스러운 레벨로 쉽게 돼. 그래서 그동안 약간 언바이어스 스터디들은 이거 좋은데요? 이 정도였어. 근데 이거 맞고 후회한 사람도 있다. 이런 스터디들도 있지 물론. 진짜 절대 다수는 어린 나이에 트랜스젠더라고 정체화를 하면 이 퓨버티 블라커를 주는 게 장기적으로 만족도에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게 동의를 많이 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서구권에서. 근데 그거를 쟁점화를 한 거야 갑자기. 이 애들의 헛바람을 도와주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애들을 망친다. 항상 이 아이들을 물고 늘어져. 이 업계, 이 의료 쪽에서 이 아이들과 정말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의 필요성을 다 인지를 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하니까. 의료인도 아니고 이런 애들과 맞닿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는 시덥지 않게 그냥 키 더 크고 싶은데요? 이러니까 주는 이런 쉬운 약이 여기서는 쟁점화가 되니까 갑자기 필요한 애들이 못 받는 거야. 끔찍하지. 어떻게 근데. 형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퀴어랑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이 트랜스젠더의 삶이 엄청나게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부추겨서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두 가지 내가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는 하나는 나는 보통 미국 기준으로 말을 하지. 내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는 나는 되게 동떨어져 있어 지금. 나는 그냥 뭐 미국 입장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한국은 그 고유의 챌린지가 훨씬 많겠지. 부끄럽게도 내가 잘 몰라. 다만 이거는 내가 내 자신한테 적용하는 원칙 중 하나인데 영어로는 open mindedness라고 하잖아. 열린 마음 뭐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열린 생각, 뭐 열린 유연한 사고. 그런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가짐이 아니야 그건. 열린 마음은 스킬이야. 계속 연습하면 능동적으로 연습할수록. 열어야 하는 거야. 근육같이. 왜냐하면 안주하는 게 제일 쉬워.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진짜 감성적이야. 나는 이성 논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인간은 감성적일 수밖에 없어. 이성적이라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느 모먼트에서 이 반응이 감정적인 건지를 알아야 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 이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앵글이 있나?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고. 마냥 그냥 열린 사고로 살아 이런 거는 너무 맹랑한 소리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성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다르게 생각할 만한 게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부터 의심해야 돼. 그리고 나부터 힘들게라도 열어야 되고 이 가슴을. 왜냐하면 너무 쉬워. 안주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쉽지. 그렇죠. 적어도 안주를 하더라도 이 다른 옵션들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안주하는 거라 그건 안주라고 할 수 없죠. 아무래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열려고 노력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계속 오픈 마인드니스를 갖고 사고를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